안녕하십니까. MBN 김용호입니다. 총선이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각 당의 이 대진표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또 개혁신당 등 제3당들이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할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쪽집게 이 예측가로 이름이 높으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이번 총선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이 지금 각 당이 몇 석을 차지할까가 물론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민주당 내분 사태예요. 이거 내분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친명과 친문 간의 이 갈등이 일촉즉발 거의 근데 사실 이제 부딪혔다고 봐야죠. 일촉즉발도 아니고 폭발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전쟁 중이라고 봐야겠죠. 전쟁 중. 네. 도화선이 된 것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 공천 여부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컷오프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이 왜 중요했냐면요. 예. 소위 한강벨트의 이 가운데 있는 지역구거든요. 중성동구. 네, 중성동 갑. 예. 그런데 이제 여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강벨트가 총 9개 구가 있어요. 9개 구에 15개 선거구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어요. 정원호 구청장이라고. 예,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의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중구 성동갑에 출마하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다. 그렇죠. 중성동갑을. 네, 그렇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민주당이 중구 성동갑을 놓치면 한강벨트 전체가 다 위험해지는 거고요. 다 무너진다. 네, 그리고 인접 지역 이제 보수세가 조금 강한 데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서대문이라든지 서대문 종로, 뭐 종로는 마찬가지고 예, 예. 동대문, 동대문까지. 그리고 이제 도봉. 도봉까지도요? 네, 네, 도봉은 거기는 인재근 의원이 있었던데. 예, 김근태 그리고 이제 예. 여기 국민의힘의 김재섭 전 김재섭 최고위원. 젊은 분. 예. 네, 그래서 이쪽도 보수세가 굉장히 거기 있고요. 민주당은 안기령.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낙하산으로 공천을 받았는데 아무튼 이제 이쪽도 위험하고 그리고 구로에서도 한 적 정도 나올 수도 있고. 구로는 원래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던 곳이었는데. 예. 텃밭인데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그 중구 성동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 여기를 방어하지 못하면 한강벨트는 물론 이 강북의 일부 지역도 의석을 내줄 수도 있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실장을 왜 치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요. 뭐 이미 친 거죠. 쳤다고 보시는군요. 네. 제고해달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공당에서 쉽게 제고하기가 어렵고 여기를 제고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다 반발을 받아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제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건 아마도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게 남아있죠. 지난해 9월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의석을 몇 석 잃더라도 예. 이재명 당으로 이참에 확실히 굳히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공천 행태를 보면서 과연 이 8월 전당대회를 고민하는 게 아닌가. 다가올 8월 네, 전당 네. 총선 다음에 있을 8월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왜 이 대의원에 대한 비중을 하게 맞췄잖아요. 10% 정도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재출마 수순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벌써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취재를 직접 한 건 아닌데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을 취재했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공천 갈등이 그냥 지나가는 비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시간 지나면 다 그냥 덮인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151석을 목표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51석까지는 안 되더라도 원내 일당은 무난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명계는 그렇게 내부 판단을 하고 있군요. 151석 내지는 일당은 가능하다. 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 10월 강서 재보궐 선거에 대한 이 강력한 추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강서구청장 선거의 그 아름다웠던 추억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성동갑이 한강 벨트의 민주당으로서는 한강 벨트의 핵심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데 그 옆에 이제 광진도 있죠. 그래서 고민정 의원도 막 중성동갑을 만약에 뺏기면 이 자신의 지역구인 광진 쪽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트라우마 또는 이제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른바 자신의 라이벌로 등장할 수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을 미리 쳐낸 거다 이런 이제 약간 시각은 그럴듯해 보이긴 한데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을 쳐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잖아요. 공간이가 한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험지로 보내거나, 내지는 이제 공천을 안 주거나, 예를 들어서 저는 공간위원들이나 그런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말 안 해도 이신전심으로. 이심전심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를 더 들자면 지금 종로에 노무현 사위 곽상원 씨, 변호사를 공천을 했는데 사실 그 곽상원 변호사 갖고는 제가 보기에 종로에도 못 이겨요. 거기를 민주당이 이기겠다고 작정을 하려면 차라리 김부겸 총리를 공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물 정치인이 와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종로 오면 돼요. 본인이 간단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요소에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을 공천을 해서 승리의 어떤 기반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저는 이제 공천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본선 승리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일단 공천을 통해서 지역위원회를 장악하자.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생각이든 아니면 이신전심으로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명계의 그냥 보편화된 인식인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 책임인 거죠. 그냥 임종석 전 실장이 중성동을 해서 컷오프되는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적인 움직임인 건가요? 친명계가 친문계 이른바 이 잠재적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당권 장악의 적이 될 수 있는 잠재적 라이벌들을 이번 총선에서 다 쫓아내자라고 하는 게 친명계의 어떤 이 좀 아주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그런 프레임인 건가요? 그러니까 대략 준비가 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9월 이후에 작년 9월 이후에 그래서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에. 네, 지금 뭐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김부겸 총리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의 라이벌로, 이재명 대표의 라이벌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그러니까 친명계로 전향한 분인데 전향했다라고 해야 되는군요. 예. 근데 이제 이분도 잠재적 경쟁자긴 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동작을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송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동작을은 현재 지금 그 의원으로 있는 이수진 의원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요. 추미애 의원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추미애 의원을 동작을에 공천한다고 그래도 생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송파로 보면 마찬가지죠.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도 송파 얘기가 나왔잖아요. 송파갑. 송파갑은 뭐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데인데. 거기 저 TV조선 앵커 출신의 그렇죠? 박정은 씨가 이제 지금 단수공천돼 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할 만한 차기 주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있다면 이제 조국 전 장관 정도인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뭐 재판이 근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뭐 조국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보다는 훨씬 더 경미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입시 비리 건인데 이게 대법원 가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왜 그러니까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분은 이 40대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는 지금 40대거든요. 40대 강력한 지지 위에 개딸들 아니에요? 맞아요. 주류는? 그게 주류가 40대예요. 그러니까 말만 개딸이지 사실은 40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40대를 중심으로 30대 일부, 50대 일부 그리고 586, 호남 이게 이제 보조적인 축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남 개혁 세력까지 포함될 수 있죠. 그런데 핵심은 40대예요. 그러니까 40대가 민주당의 당대표를 만들고 후보를 만들고 이재명 대표가 2020년 겨울이죠. 겨울에 이제 당신 여권이죠. 여권의 차기 주자 1위로 부상한 데에는 4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밀어내고
이재명 대표를 바꾼 거죠. 그게 40대가 나서서 한 거거든요. 이 40대가 과거에는 손가역이라고 손가락 혁명 부대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SNS 부대. 이 사람들이 2017년에 해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10년 거의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지지 기반 팬덤이 돼 있는 건데, 이분들이 바로 개딸의 실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강북에서 박용진 의원이 되게 고전하거든요. 예. 얼마 전에 여론 하위 10% 통보를 받고 힘들어하죠. 하위 10%니까 30% 감점인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정봉주 전 의원하고 비슷해요. 그럼 여기서 30% 깎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개딸이에요.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권리당원이 대략 한 200만 넘는다고 해요. 예. 그럼 이제 우리 지역구가 253개고 민주당 그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구로 따지면 한 170개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수만 명씩,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씩 권리당원이 있는데 이들의 대다수가 바로 개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의 여론을 확 주도하는 거죠. 수만 명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정말 절차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총선이 급선무잖아요. 지금 총선에서 이겨야 다음 대선으로 가는 거지, 총선에서 패하면 다음 대선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상식적인데, 아니 왜 민주당의 주류라고 하는 그 친명계라든지 아니면 지지층이라고 하는 소위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은 총선을 패해도 대선에서 이재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개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으로 일단 이 첫 단추를 깨야 두 번째 네. 단추를 깨는 건데 네. 첫 단추를 잘못 깨는데 어떻게 두 번째 네. 단추로 갑니까? 근데 팬덤, 가장 강력한 팬덤이라는 게 정치인에게는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제 족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그 여론조사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개딸들이 홍익표에 대해서 엄청 성토했죠. 성토했죠. 문자 폭탄. 이런 식으로 이제 개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뭘 어떻게 해도 이 개딸들의 지지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세력 관계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막 휘둘르고 있는데, 본인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친명계나 개딸들 지지층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말아라. 지금 이번 우리 급한 거는 지금 대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거다라고 설득을 하고 본인이 중심을 잡으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 흐름에 그냥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주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개딸들을 자주 동원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사법 리스크 불거져서 예. 검찰에 소환될 때마다 각종 메시지를 내놨고, 단식할 때도 그랬고, 또 영장 기각할 때도 본인이 그랬고. 주도를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끌어들여요? 개딸들을 계속 활용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고 정치적 위기를 탈출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다가 거리두기를 하면 무슨 그 성인 군자처럼 이 노자처럼 하면 안 먹히죠. 그래서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기차가 막 200km로 달려가요. 호랑이가 막 100km로 달려가고 이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뛰어내렸다간 중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어떤 팬덤 위에 지금 올라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